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11월 2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에 직접 참석한다고 합니다. 자,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의 재선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에 만들어졌죠. 윤석열 탄핵준비의원연대, 여기에 민주당 의원 9명이 이름을 올린 거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의사표현이다 이러면서 거리를 둬왔고, 그 다음에 본인이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유세에서 자, 이 일을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가서는 또 그렇다고 내가 탄핵을 거론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당함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끌어내리는 게 곧 탄핵인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얘기는 본인이 현장에서 조금 오버를 하더라도 아직 윤석열 탄핵 얘기를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성숙이 덜 됐다, 아마 이렇게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2일, 11월 첫 주에 본인이 직접 김건희 규탄, 물론 윤석열 탄핵 집회는 아닙니다. 김건희 규탄 이 집회지만 거기에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1월에는 잘 아시다시피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요. 11월 25일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둘 다 유죄의 확률이 90%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한 몇 퍼센트 정도의 아닐 가능성, 그걸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판사에 따라서는 전혀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가 없는 대목이죠.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1심 선고를 내려가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런 건데, 그거를 90만 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 판결 기준을 완전히 무력화한다든가, 물론 그럴 경우에도 2심에서 또 바로잡힐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90% 이상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 거기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면 굉장히 크게 동요할 거거든요. 물론 이게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로 보면 상당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이 두 개의 1심 선고 유죄가 나오면 못 받을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건 누구를 도와주고 편들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다는 거죠. 이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이 1심 선고 2개의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당내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당에는 이미 이재명의 적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1심과 달리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는다, 이러면 상황은 또 달라질 겁니다. 그 경우에도 크게 흔들리긴 하지만 아마 무너진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하물며 1심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하튼 10월 윤석열 탄핵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위기설이었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간보기, 맛보기 성격의 야권 언론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11월에 이제 2개의 선고가 나오는데, 이거를 뻔히 지금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물론 재판부와 어떤 형식으로든 거래를 시도할 또는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저희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당내외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공격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럼 이 공격은 누구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탄핵 얘기를 꺼내기에는,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죠. 지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있죠. 김건희 여사도 법률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의혹만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에 힘을 싣는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탄핵 대회, 탄핵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것이 예고편이죠. 본인이 거기에 힘을 직접 실어서 외부이적, 이재명 대표한테 외부이적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걸 만들어서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 테크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또 우리가 분석하자면, 기존의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얘기를 계속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걸 비롯해서 그걸 우리가 탄핵 빌드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계속 김민석 최고위원이 놨다. 근데 뭐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직접 나서서 지휘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려면 몇 단계의 징검다리, 계단이 필요합니다. 아마 김민석 최고위원의 계엄령 주장이 그 첫 번째 계단이었다면 지금 본인이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 규탄에 본인이 참석함으로써 이 동력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지지율, 이게 계속해서 그 지지부진, 그야말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63%가 찬성을 했고요. 보수층의 찬성 비율도 47%.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나서도 역풍을 맞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외부 세력. 지금 잘 이렇게 부각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외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시작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뭐 자주통일 평화연대, 전국 비상시국회의, 뭐 이런 이른바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1, 2주 간격으로 각 지방을 돌면서 윤석열 정부 탄핵 촛불 행동, 뭐 촛불 집회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이 집회를 할 때 그 장소가 숭례문 근처입니다. 남대문 근처요. 지금 뭐 거의 2년 됐다고 하네요. 근데 바로 이번에 김건희 규탄 장외 집회를 여는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결국 외부 세력과 이거는 민주당 주체로 한다고는 하지만 민주당 주체로 했을 때 만약에 전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똑같은 장소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동원하는 규모가 있을 것이고 이 촛불 승리 뭐 이런 데가 그동안 뭐 몇천 명 수준 정도 모였는데 그 사람들도 이 집회에 참석하면 규모가 커 보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거는 곧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촛불 집회를 이 장외 집회를 주도함으로써 규모도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하나 놓고 외부 세력과의 연대의식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포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한몫하고 있죠. 어제 보니까 재명인의 마을 그 운영진이 커뮤니티에다 공지를 했습니다. 모이자, 이 얘기죠. 모이자. 총구를 단 한 곳으로 겨눠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을 제2의 정의당이나 적처럼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는가?
이제는 더 큰 원팀으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을 한 목소리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인의 마을 등 이재명 지지층은 그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특히 영광군수 선거 때 조국혁신당을 저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쓸데없이 영광군수의 후보를 내서 자중질환을 일으킨다, 뭐 이런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 공격을 접고 한 팀으로 나가자. 어떤 한 팀? 이재명 방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탄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재명인의 마을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떤 교감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의 집회에 계속 참석할 것이냐? 그건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론을 봐가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또는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추이를 봐가며 주기적인 참석을 검토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규탄 대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계속해서 있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11월 초, 11월 2일부터 계속되는 주말 김건희 규탄 집회에 참석을 하고요. 이 김건희 규탄 집회는 아마 그 자리에서도 윤석열 탄핵 얘기 막 나올 겁니다. 바로 그 몇 주 안에 윤석열 탄핵 집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하지 않으면 그 탄핵 집회에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그 예고편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4시 30분이죠. 뭐 면담이라고도 하고 독대라고도 하는데, 독대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 합의점이 없으면, 그러면 여권의 분열,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경청하겠다 이런데, 경청하겠다는 거는 별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여권의 분열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럴 경우에 이제 11월 2일 야권의 장애 집회까지 합쳐지면 최대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건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방적인 양보가 아닙니다. 뭔가 역할을 좀 나눠서 지금 들끓고 있는 반 김건희 여론,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죠. 뭐 그 노력의 방법은 제가 또 어저께 유튜브에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창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한동훈 대표는 계속 요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방어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는 훨씬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한 대책, 이거는 만약에 지금 윤한 독대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에 대통령실의 부담만 있다, 그건 아닙니다. 아마 함께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는 난 뭐 요구 다 했으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요구했으니까 나의 책임은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집권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요구했는데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윤, 한 양쪽에서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